안녕하세요. 불만장 기자들입니다. 이번 주 19라운드입니다. 자, 지난 라운드 통해서 이제 선두 경쟁도 그랬고 3위 싸움, 6강 전쟁, 강등 전쟁까지 다 변화가 생겼어요. 네. 이번 라운드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한 경기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경기입니다. 4일 금요일 오후 7시 펼쳐지는 상주와 수원의 경기입니다. 상주는 지난 라운드에서 인천을 3대1로 꺾었고요. 11위 수원은 부산을 같은 스코어인 맞아요. 3대1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원 얘기부터 하면 리그 5경기 만에 승리를 하면서 최하위 인천과의 승점 차를 6점으로 6점, 네. 네, 인천 이제 상주에 패하면서 6점으로 벌어졌고요. 이 두 팀 모두 연승을 바라볼 텐데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원이 약간 동기부여에서는 조금 앞서고 실력은 상주가 낫다. 네. 그럼 동기부여 앞세운 그 수원이 어떤 그 기업부단 도련님의 이미지를 버리고 상주를 물고 뜯을지 그게 좀 관건이라고 보는데 이게 좀 승리로 이어질지는 저는 조금 약간 의문이다. 이렇게 아까 승부 예측이랑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경기 이제 부산전 돌아보면 잘했죠. 스코어 3대1 좋았죠. 첫 역전승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첫 역전승, 아니 시즌 다 통틀어서. 근데 그 득점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고, 네, 그리고 이 3백을 쓰는 과정도 보면 일단 헨리가 다쳐서 3백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양상민이 잘해줬지만 이 패턴 자체가 굉장히 좀 공격적이지도 않고 수비적이지도 않고 조금 애매해요. 네, 그리고 또 시계를 좀 더 뒤로 돌려서 경기 전에 이제 뭐 주장이라던가 감독 대행, 뭐 단장, 대표 다 만나서 좀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염기훈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우리가 잘했던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바로 반영을 한 건 아니겠죠? 물론 뭐 부산전 분석했을 때 3백도 괜찮겠네, 햄이 없으니까 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단 말이에요, 주대행이.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좀 이게 반드시 긍정적일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요? 예, 좋게 포장하면은 선수들 의견을 좀 수렴한 게 되는 거고 조금 안 좋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감독 대행의 한계를 보여준 게 아닐까? 예, 그래서 이 경기도 역시 선수들의 어떤 그런 의중에 따라서 만약에 뭐 전술이 됐건 아니면 중간에 선수 기용이 됐건 그렇게 흔들린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과연 수원의 앞으로 지금 한 경기 이길 수 있어도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잔류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있고 이 경기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 게 상주가 확실히 부산보다 좀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감독과 선수들 간의 케미도 그렇고 감독의 전술 활용도 그렇고 신병들이라고는 하지만 평균적인 실력 자체가 거의 뭐 상병 꺾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고 여기다 홈 이점까지 있으니까 뭔가 수원이 투지나 그런 뭐 걸개를 바라보고 좀 의지를 다잡거나 뭐 그 회의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리고 이런 식의 동기부여로는 상대 실력을 꺾기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좀 많이 나온 얘기가 지금 오영규 얘기 나오잖아요. 네. 네, 지난 경기에서 수원을 좀 도와주겠다 하고 실제로 또 골 넣어서 또 도와주기도 했고. 크게 도운 거죠. 네. 근데 이제 좀 내적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어리다 보니까 2001년생이잖아요. 아직 어리다 보니까 골을 넣어서 김태형 감독한테도 잘 보여야 되겠고, 그래도 이제 돌아갈 집에도 좀 잘 보여야 되겠고. 작년에 이제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김건희가 아마 그랬었죠. 수원이 맞아요. 결정적일 때 고춧가루 뿌려서 수원이 하이 스플릿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골을 넣은 걸로 기억하는데 오영규가 좀 이 경기에 포인트가 될 것 같은 좀 느낌이 있습니다. 오세훈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오세훈이 두 경기 셨잖아요. 네. 오영규한테 그게 또 좋을 수 있어요. 네. 자, 축구에서 계속 감독 이야기 슬슬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어떻게 알고서도 저한테도 인스타 DM으로 수원 썰 좀 풀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취재 중인 사안이라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주전이 수원 구단이나 주승진 대행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주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네. 예측해보겠습니다. 올 시즌 상주를 넘으려면 S급 외인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사실 지금 수원이 외국인 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저는 상주 승리 보겠습니다. 상주가 다시 승리하는 길을 만들었고 네. 그거를 전북전에 이어서 지난 인천전에서 확실히 보여줬다. 네. 상주 쪽에 걸고 싶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하루 뒤죠. 5일에 열리는 성남과 전북전입니다. 성남이 3경기 무승으로 10위까지 내려섰습니다. 네. 나상호의 발끝은 확실히 뜨거워요. 4경기에서 4골. 양동현, 김현성, 토미 셋 다 지금 사실 최전방인 선수들은 좀 아쉬운데 네. 밑에서 나상호가 어쨌든 경기도 풀어주고 득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좋았던 수비예요.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내줬는데 일단 좀 체력적으로 떨어졌는지 압박 형태가 좀 많이 좀 느슨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 역시 탄탄한 모습 보였던 3백이 최근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성남 역시 계속 좀 비슷한 멤버로 나왔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걸 좀 메울 수 있을 만한 백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성남이 멤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김남일 감독 고민이 커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성남 올 시즌 치는 홈경기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그래요. 3무 6패. 예. 네. 이날도 그 징크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바로 상대가 전북입니다. 사실 전북도 뭐 정상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지난 경기에서 보듯이 이제 김진수의 공백이 역시 포인트가 될 텐데 이주혁이 좀 아쉬운 모습 보였잖아요. 그 경기 감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한 경기를 치른 만큼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가 어쨌든 이주영 쪽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 부분 더 잘 대비해야 되고요. 설상가상으로 이용도 이날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입장에서는 좌우 풀백이 빠진 상태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악재를 좀 맞이한 상황인데 물론 뭐 최철순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일단 이 전북이 지난 경기에서 측면이 흔들리면서 상대 역습에 대단히 고전을 했거든요. 네. 중앙쪽도 같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측면을 누가 해줘야 되냐? 좌우 윙어들이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도 수비도 다 같이 잘해줘야 되는데 바로 한겨원 혹은 이시영 같은 선수들이 어떻게 해줄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폼이 떨어진 김보경인데 김보경이 가운데서 얼마나 풀어줄지 사실 지금 전북이 공격이 굉장히 단조롭거든요. 네. 가운데서 좀 창의적인 패스들을 넣어줘야지 구스타보 바로가 더 다양하게 살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이 하면 골 넣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도 전북. 그래도 전북이 강팀인 이유 연패 안 합니다. 연패 안 한다. 의미심장하네요. 요새 폼이 좋다 보니까 예측 폼이 저도 전북 따라오겠습니다. 근데 경기력이 왠지 좀 강원전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성남이 압박이 강한 팀이다 보니까 그래도 성남 화력 정도면 전북이 꾸역승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자, 오후 5일 오후 7시 펼쳐지는 서울과 부산전 다음 경기입니다. 야, 서울은 진짜 기성용 파워, 기성용 파워에 아주 새삼 실감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요새 좀 달라졌어요, 서울이. 뭐 보도자료도 좀 제대로 좀 뿌리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날도 많은 팬들과 어떤 그 취재진들 기대를 했잖아요. 기성용 나오나? 근데 사실 흐름 자체가 안 나와도 될 경기였지만 기성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30분 동안 뛰었어요. 결과는 0대 3이었지만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한테. 기성용이 올해 뭐 11년 만에 뛰었고 그 모든 그 포장이 잘 돼 있잖아요. 기성용이 돌아왔구나, 기성용이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0대 3이 조금 뒤로 묻혔어. 맞아요. 그게 효과예요, 진짜. 그게 진짜 엄청난 국대 그 스타의 어떤 영입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날은 또 상암이잖아요. 기성용이 또 상암 복귀전이에요. 또 이제 기사에 아마 나오죠. 네, 상암에 돌아온 기성용 해갖고 그렇지. 기성용이 지난 경기에서 30분 뛰었고 체력이 좀 더 좋아질 거란 가정하면 조금 더 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45분 정도라던가. 그리고 이제 고요한도 돌아올지 앞에서 많이 띄워주는. 그 오스마르도 지금 시간만 아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상 돌아왔고. 그 오스마르와 기성용 느려 보이지만 생각의 속도랑 어떤 발이 그 패스가 빠른 두 선수가 동시에 딱 섰을 때 그 부산이 그 받아들이는 압박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부산은 약간 체력적으로 권혁규나 이런 뭐 이규성 같이 많이 뛰는 선수들이 어떤 중원 장악을 맡기는데 그 패스 플레이에 뭔가 좀 휘둘리다가 그렇죠. 서울 페이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이변을 일으키려면 이제 이정엽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예, 최근에 성남의 나상호 혼자 집중을 한다면 부산은 이정엽한테만 좀 득점을 바라고 있거든요. 이정현 선수가 근데 뭐 잘하고 많이 뛰긴 하지만 득점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라서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이정엽밖에 없다는 거. 네, 근데 이제 지난 수원전에서 허리를 다치면서 새 신랑인데 허리를 다치면서 이날 아마도 못 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정말 골 넣기 정말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서울의 황현수가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골 넣기 힘들어서 저는 바로 예측으로 좀 넘어가 보면 서울이 그래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상암 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홈 4경기에서 3승을 따냈더라고요. 네, 홈빨 그리고 기성용 빨 서울 승리 예측합니다. 저도 비슷해요. 비슷해? 이게 네. 기성용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서울 전체적으로 아마 젊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 선수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요인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있잖아요. 김수경이 벤치에 앉아 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아마 신경 쓰인다. 서울이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볼만찬 통신입니다. 자, 금주 프로축구 주간 브리핑 주제는 올 시즌 K리그1 주요 개인별 데이터, 부가 데이터 순이었습니다. K리그는 이제 공식 기록 외에 이제 선수 개인 및 팀별 공격, 패스, 수비 관련 다양한 지표들을 이제 공개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선두 울산 현대 천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득점 선두 주니오는 18경기에서 72개의 슈팅을 날렸는데 그중 유효 슈팅이 49개예요. 비율이 무려 68.1%. K리그 선수 중 최고였고요. 22골이라는 엄청난 페이스를 설명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문에 있는 이 철벽수 문장 조현우는 선방률이 81.7%예요. 네.
사실 울산 같은 팀이 있으면은 하는 거 없을 것 같은데 싶었는데 네. 압도적이고 원래 골키퍼는 하위권에서 그 선방률 1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신기하게. 예, 그리고 2위도 전북의 74% 송범근. 네. 어쨌든 큰 차이를 따돌려 1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조현남은 이제 발이 좀 아쉽다 이런 평가 많은데 네. 골킥 성공률이 81.6%예요. 이것도 1등입니다. 좀 의외의 기록이었고요. 미드필더 중에는 전북의 손준호가 좀 눈에 띄었는데 공 획득 횟수가 215회로 1위, 경합 성공이 50회로 1위, 중원 지역 패스 성공 횟수가 844회로 1위, 30m 이상 장거리 패스 성공이 153회로 1위. 거의 뭐 완벽한 수비형 미드필더다. 전북 뭐한 손준호 혼자의 축구를 혼자 너무 많은 걸 시켜. 그러니까 지금 공도 빼고 패스도 하고, 그렇죠? 안 지친 게 다행이네. 네. 거의 컴플리트한 미드필더가 아닌가 싶고 드리블 돌파 1위는 포항의 팔라시오스 34회였고요. 네. 키 패스 부분은 대구의 세징야가 44회로 1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네, 구단 소식 가보겠습니다. 경남은 지역 내 프로팀인 NC 다이노스, LG 스포츠 등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대비 창원시 스포츠 관광 활성화 공동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연계 할인 혜택 등을 함께 하기로 했네요. 네. 안산은 피파 유소년 선수 육성 지원 프로젝트인 탤런트 디벨롭먼트의 지원 대상 아카데미로 선정이 됐습니다. 2026년까지 중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레벨의 축구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파의 담당 인력과 벨기에 유소년 선수 육성 전문 컨설팅 업체인 더블패스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네. 이 밖에 제주의 남길 감독이 8월 무패 공로를 인정받아 신라스테의 이달의 감독상 수상을 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 경기는 5일에 열리는 포항과 대구전 분석해 주시죠. 3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경기. 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포항은 지난 라운드에서 이제 성남을 잡고 4경기 무승에서 탈출했는데 확실히 김기동 감독이 위기 탈출할 때 보면 과감한 수가 좀 있어요. 폼이 안 좋은 송민규를 뺐는데 하필이면 이 자리가 강상호가 상주에서 잘했던 왼쪽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는 김상원 이탈 때문에 왼쪽 풀백 자리를 나섰지만 이번 경기에 이제 김상원 선수 돌아오는 만큼 공격으로도 뛸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광혁이 오른쪽에서 잘해주고 있거든요. 반대발 윙어로. 강상호가 반대쪽에서 저는 맞춰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팔라시오스 중앙 시프트를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또 일류첸코가 지난 경기 터졌잖아요. 네. 멀티골 넣었는데 일류첸코 몰아치기 굉장히 늦는데 7월에 4경기 연속 골 터뜨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 기점으로 득점포를 다시 가동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 선을 잘 꾸려야 되거든요. 강상호가 어쨌든 도움에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구는 큰일이 났습니다. 4경기 연속 무승인데 200승 바로 앞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아니 3경기에서 득점 없어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날 4골 넣었어요. 뭐 세징야도 넣고 막 이랬는데 믿었던 수비가 6골이나 내줬는데 사실 대구가 좋지 않았을 때도 수비 자체는 견고한 맞아요. 편이었거든요. 네. 3백을 기반으로 한 역습에 능한 팀이에요. 대구가 뭐 이렇게 공을 소유하고 가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은 3백이 탄탄해야지 이게 가능한 부분인데 이 근간이 무너진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태혁이 중간에 교체 아웃되기도 했지만 몸이 안 좋다 그래요. 이병 감독이 수비를 다시 어떻게 만질지가 좀 포인트고 어쨌든 문제였던 공격에서 좀 물꼬를 튼 만큼 이번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대강의 경기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두 팀 최근 맞대결에서 모두 비겼거든요. 그만큼 팽팽했다는 얘기인데 이번 경기 3위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 팀의 이 경기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면 치열한 경기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포항. 포항이 지난 경기 승리로 반등 이어갈 것 같고요. 포항이 어쨌든 흐름을 타면 좀 무서운 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포항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가 열심히 씻었을 것 같아요. 광주 고춧가루 뿌리고 갔잖아요, 눈에다가. 엄청 불렸어. 근데 아직 안 씻겼어. 그래서 눈이 매운 상태로 포항 일루첸코한테 좀 휘둘릴 것 같습니다. 포항 승 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경기는 6일에 열리는 강원 대 인천전이네요. 강원도 반등에 성공했죠. 네. 7경기 만에 승리를 챙겼는데 그것 때문에 전북을 잡았습니다. 강원이 이제 반등의 카드로 이 쓴 3백이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인데 네. 수비 안정화는 물론 전북전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역습 속도였었어요. 굉장히 빨라진 모습이었는데 신세계가 지금 한국형과는 다른 스타일로 가운데를 잘 지켜주고 있고 역습으로 나갈 때 형태가 좋아요. 그러니까 강원이 원래 측면이 좋았던 팀이기 때문에 네. 속도가 붙으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사실 강원이 그동안 힘들었던 게 상대가 강원식 병수골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그 속도를 제어하는 데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좀 내려서 올라가는데 상대가 어쨌든 내렸으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또 병수볼이 그 사이에 이제 치고 나간 속도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 이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다만 이번 경기는 3백의 핵심이던 캡틴 임채민이 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임채민이 좀 폼이 떨어졌다고 해도 어쨌든 강원 수비에서 차지하는 맞아요.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김병수 감독의 머리가 좀 아플 것 같고요. 머리 아프기로는 조성환 감독이 더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인천은 지난 3주전에서 완패를 했는데
2연승 때처럼 사실 경기는 끈끈했어요. 근데 상대가 잘하다 보니 사실 속수무책이었는데 3백 한쪽이 완전 다 털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무너졌는데 조성현 감독이 사실 어쩔 수 없이 3백을 쓰는 거거든요. 사실 처음에 멤버 구성을 보면은 4백을 생각했었는데 그래야지 이제 공격에서 더 좋은 패턴을 만들고 어쨌든 인천 입장에서는 비기는 게 아니라 이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재성 부상 때문에 지금 회복이 굉장히 더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포백을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없어서 좀 답답한 상황인데 또 공격 쪽에서도 또 힘을 덜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부상입니다. 또다시 좀 무고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무고사가 어쨌든 좀 나아지고 있고요. 지난 상주전에서는 전략적으로 아길라를 뺐는데 이번 경기는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인천의 아길라르 무고사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 무고사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건 아길라르거든요. 아길라르가 이번 경기 강원의 막강허리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중요하고요. 아길라르 패턴이 통하지 않으면 인천은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 현재 공격이 좀 답답한데 구스타보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네. 당분간 출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까지. 네, 폼도 안 좋고요. 감독도 코칭 스태프도 이 구스타보에 대한 어떻게 써먹을지 이거에 대한 답이 좀 정확히 안 나오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측해 보시죠. 강원 승리입니다. 강원승. 전북전 승리의 여운이 진하게 남아있어요. 저는 비길 것 같아요. 왜냐면 강원이 승리한 건 상대가 전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전북이 우리는 안 질 거니까 공격할 거야라고 하다가 뒤를 맞았거든요. 근데 인천은 지면 안 되니까 다 내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이 엄청 고생하다가 라인 브레이킹도 안 되고 고전하다가 끝날 각이 좀 보입니다. 그럼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울산 광주전입니다. 네, 올 시즌 울산이 18경기에서 14승 3무 1패 압도적인 기록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딱 4번 못 이겼죠. 근데 그 4번 중에 그 한 팀이 발목 잡은 한 팀이 바로 광주입니다. 의외네요. 네, 지난 5월 30일이었죠. 네. 홈팀 광주가 엄원상의 솔로골, 지금도 많은 좀 회자되는 그런 멋진 골로 골을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었죠. 당시에는 그 무승부가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잖아요. 전북이랑 우승 경쟁을 하는데도 좀 제동이 걸렸었고. 근데 이번에 못 이기면 더 큰 충격. 이거는 거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울산은 지난 5월보다 더 무서워졌죠. 맞아요. 예, 경기에서 툭하면 멀티골, 그리고 툭하면 무실점하면서 거의 경기력 자체가 좀 완벽에 가까워지고 그렇습니다. 있다. 예. 예, 지난 서울전 보십시오. 뭐 기성용 나오고 했지만 그냥 3대0 가볍게 요리를 했어요. 진짜로. 예, 그걸 보고서 무섭다고 느꼈겠고 아마 박진섭 감독도 그때보다도 더 무서워졌다. 예, 이청용이 이선에서 사정없이 흔들어대고 준이호가 전방에서 손쉽게 골을 넣으면 광주도 별로 할 게 없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광주도 좀 할 말이 있죠. 최근 5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7위까지 순위를 올렸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선 대구를 6대4로 대파하면서 뭐 선수들 분위기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전방에 펠리페, 윌리안, 엄원상 이 3톱은 K리그에서 한 3, 4위 팀에 갖다 놔도 뭔가 제 역할을 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그 정도의 어떤 시너지 효과 그리고 좀 파괴력을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 울산 역시 무실점이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광주가 뭐 한 골을 넣더라도 울산은 2-3골을 좀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패턴이 무더위가 좀 이제 가시긴 했지만 로테이션이 잘 되는 팀들이 좀 성적이 좀 잘 나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아무래도 울산은 지금 그 김도훈 감독이 로테이션 지금 재미 완전 들렸어요 지금. 잘 되다 보니까 더더욱 로테이션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는 말은 선수들이 90분 내내 100% 체력으로 좀 경기에 임하는 느낌이 있어요. 로테이션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네. 근데 그게 안 될 때도 있는데 그 체력까지 좀 안배해가면서 그 서울전도 돌아보면 지금 서울에 이제 젊은 선수 정한민은 완전 퍼졌었는데 울산 선수는 끝까지 압박도 계속 하면서 90분 내내 그리고 패스도 잘 돌리면서 시간을 잘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광주는 반면에 베스트 11이 정해진 팀이다 보니까 후반, 중후반에 정한민처럼 급격히 체력이 떨어져서 그때 뭔가 조금 실점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측으로 넘어가면 저는 울산이 좀 가볍게 승리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도요. 울산 지금 절정의 흐름인데 네. 자, 광주가 한번 전북의 강원이 돼볼지 한번 이번 경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광주 일정 보시요. 이제 울산 경기 끝나고 전북이에요. 그다음에 상주입니다. 1, 2, 3위를 차례대로 만나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우승에 뭔가 캐스팅 보트를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9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지난 라운드처럼 풍성한 이야기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